파라과이의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된 나는 이 나라의 역사가 궁금해졌다. 파라과이 문화부에서 소개해준 전문 가이드와 함께 나섰다. 처음 찾은 곳은 중앙문화원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파라과이 토착 원주민들이 쓰던 신기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통나무 배도 보인다. Conoce como canoa hecha de un solo tronco del árbol del timbó. Timbó es un árbol más liviano para que ellos puedan transportar. 강가에 주로 살던 원주민들은 배 만드는 손기술이 뛰어났다. 사냥에도 능해 큰 야생동물을 잡아 생활했다. 자연신을 믿는 토템 신앙이 있었는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주술사가 입던 옷이다. 거미줄 모양으로 촘촘하게 짰다. 독특하게 생긴 토기류들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수백 년 전 원주민들이 흙으로 빚은 건데 종교의식에 쓰거나 물을 담는 용도로 썼던 것들이다. 이런 유물들은 산악지대에 살던 남미 다른 민족과들과는 차별화되는 문화를 보여준다. It's in the mountains here. This is a flat region. They were more nomadic. They were living different life. So it's nice to se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s in different regions of Latin America. 평화롭던 원주민 사회는 16세기 중반 스페인 정복자들이 쳐들어오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도밍고 아릴라가 이끄는 스페인군은 남미의 중앙인 이곳에 아순시온을 세우고 식민지를 건설한다. 300년이 지난 1811년에 파라과이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다. 한동안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철도를 운영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파라과이를 견제하는 주변국들과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3국 동맹과의 전쟁에서 패해 파라과이는 멸망에 버금가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다. 프란시스코 로페스 장군이 중심이 돼 끝까지 맞섰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숨질 정도로 크게 패하고 만 것이다. 이곳 독립영웅박물관에는 당시 지도자들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Pero con 80% de la población murieron y en su mayoría hombres, 90% de fértil y quedando solamente mujeres y algunos niños y algunos ancianos, 20% nada más. O sea que de 800.000 personas murieron en esta batalla. Perdió mucho Paraguay en su economía. 이른 새벽, 아순시온을 떠나 지방으로 향한다. 고속도로변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람들이 간이천막에 모여 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자들이 천으로 감싼 광주리 속에서 뭔가를 꺼내 여행객들에게 팔고 있다. 이들이 팔고 있는 건 치빠라는 전통 빵이다. 옥수수와 열대식물 카사바 뿌리를 갈아서 치즈와 섞어 만든 것이다. En Paraguay normalmente es la costumbre consumir a la mañana con el desayuno. El cocido con leche, jugo de yerba mate mezclado con leche de vaca. 새벽에 구운 치빠는 바로 먹어야 쫀득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따뜻하게 광주리에 보관했다 꺼내서 바로 파는 것이다. 아침부터 먼 길을 가는 바쁜 운전자들에게는 훌륭한 먹거리다. 치빠로 배를 채운 나는 3시간을 차로 더 달려 브라질과 마주보는 국경 도시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 도착했다.
파라과이 제2의 도시이기도 한 이곳에는 남미 최대의 국제 도매시장이 있다. 바로 국경을 마주보는 곳에 대형 쇼핑센터와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서울의 동대문 시장과 비슷한 풍경. 온갖 옷들을 파는 의류 골목도 있고 시계나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 각종 물건을 다 판다.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에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까지 보인다.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인데 면세 지역이라 가격이 매우 싸다. É justamente para o brasileiro que o brasileiro vai ter imposto, porque é uma compra fora do país. Então, também para o Paraguai é bom, porque aqui quando é maiorista, importadora, o preço mais em conta. Então, é muito melhor para o povo que é de qualidade média baixa. Eu paguei $440 e no Brasil está em torno de, vamos falar em reais, R$3.500, R$4.000. ¿Qué normalmente usted compra de allá, de aquí? Perfume, um pouco de eletrônico, diversidade. 아침부터 나와 쇼핑을 마친 보따리상들의 짐이 많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도 있지만 주로 이웃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상인들이다. 오후 3시, 도매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 물건을 싣고 돌아가려는 자가용과 택시들로 도로는 북새통이다. 이렇게 막힐 때는 오토바이가 유용한 수단이다. 이곳 국경 도시에서만 영업하는 오토바이 택시들인데 부지런히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를 오간다. 잠시 쉬고 있는 기사들을 만났다. Viene de moto también. Brasilero y de acá lleva Brasil Paraguay. Nosotros no podemos traer, solo ellos pueden traer y ellos no pueden llevar, solo no. Hay un compromiso. ¿Cómo está la economía? Un poquito bajo ahora. ¿Por qué? Y después de pandemia bajó. 파라과이는 파라나강을 사이로 브라질과 마주보고 있다. 이곳 국경지대는 같은 생활권이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나는 브라질로 향했다. (30분쯤) 달려 찾아간 곳은 이과수 국립공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헬기 투어를 해보기로 했다. 파라나강 줄기가 끝나는 곳. 멀리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나이아가라, 빅토리아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불리는 이과수 폭포다. 가까이 가니 장관이 펼쳐진다. 수십 개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지는데 물의 양이나 폭포 숫자로는 3대 폭포 중 최고라고 한다. 드디어 이과수의 백미이자 메인 폭포인 악마의 목구멍이 보인다. 엄청난 물이 마치 악마의 목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0m 절벽을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발 아래로 본다. 저절로 긴장이 느껴진다. 하지만 살면서 또 언제 이런 곳으로 올 수 있을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에 공중에서 이과수를 마음껏 감상해본다. 정말 꿈속에서나 만날 장관이다. 나는 내친 김에 아르헨티나로 향했다. 이과수 폭포는 강을 사이에 두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 열대우림 속을 한참 동안 걸어가자 경쾌한 물소리가 들린다. 물줄기가 흐르는 게 보이더니 폭포가 하나 둘씩 나타난다.
헬기에서 내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실감이 난다. 네, 폭포 가까이 오니까 엄청난 굉음이 들리네요. 270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과수. 사실 이 폭포는 19세기까지 파라과이에 속해 있었는데 삼국 동맹과의 전쟁에서 지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뺏겼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역사의 아픔이 숨어 있다.